안녕하십니까. 다시 쓰는 징비록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화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행주대첩의 전투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에 이어서 이때 사용된 조선군의 화약 무기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행주산성 전투가 당일 하루만 벌어진 전투이긴 하지만 10배가 넘는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낸 믿기지 않는 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전투의 어떤 승리 요인을 찾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고자 했던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여자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전투에 사용했다는 민간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학교 등에서 교육이 되고 또 대중들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졌던 웃지 못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0년 전쯤 사진인데요. 실제로 국가나 지방 관련 행주 대첩 행사에서 이런 행주 치마 어떤 퍼포먼스를 실제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부터 행주 치마 야사같이 신기전이나 변이 중의 하차 같은 대형 하약 무기들이 대량으로 사용된 것이 승리 요인이었다는 이야기들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유명 강사님은 여기에다가 천자총통까지 덤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정말 이런 무기들이 행주산성 전투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실제 이런 무기들이 사용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위력과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무기가 행주산성 전투 외에 다른 전투에도 사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역사적 사실 여부를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안타깝지만 행주산성 전투에서 신기전, 천자총통, 그리고 앞 화면에서 보셨던 저런 형태의 화차 같은 무기는 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대중들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반되는 주장이기에 솔직히 영상 제작하면서 약간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제 해석에 문제나 오류가 있으면 그때 사과하고 다시 정정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역사의 해석이란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어 가는 것이니까 이 영상도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행주상승에서 사용된 무기 목록 중에 이런 무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1차 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록은 선조실록 2월 24일의 기록으로 행주산성 전투가 있은 지 12일이 지난 시점의 기록입니다. 당시 전투 상황이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무기 목록들이 나옵니다. 활이나 돌 이외에 각종 화약 무기류들이 나오는데요. 크고 작은 성자 총통, 진천내, 지신포, 대중발화 등 각종 화기를 연달아 사용했다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구체적인 명칭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5가지 무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양국 문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무기는 활과 화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기 이야기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나머지 4가지 화약 무기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무기는 성자 총통인데요. 기록에는 크고 작은 성자 총통들이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선조 때 김지가 만들었다는 성자 총통입니다. 이전에 조총 시리즈에서 이 성자 총통하고 조총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크기에 따라서 차성자 총통, 별성자 총통 등이 있으며
길이는 대략 한 50에서 90cm 정도입니다. 이런 소형 총통류의 어떤 발생 형태로서 총열이 뭐 2개나 3개인 그 상자 총통, 뭐 사만총 같은 것도 있고, 조총처럼 총상과 가늠자를 가진 소승자 총통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소형 화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병졸 개인이나 그 화차에서 이제 탑재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하면서 조란탄환 여러 개라든지 뭐 평전으로 불리는 그 애기사를 이제 장전하여 이제 발사하였습니다. 그 조선 초기 그 세종 때는 뭐 사전 총통이나 이제 팔전 총통 같이 평전 여러 발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장전해서 그 동시에 이제 발사하는 방법으로 발전했는데 여진족, 뭐 토벌 등에 이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실제로 그 음덕기의 그 행주산성 전투 기록을 보면 그 당시 그 일본 군진의 이제 전령이 그 조선군이 이제 총통에서 발사한 길이가 한 척 정도, 그러니까 30cm 정도의 그 화살류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는 이제 기록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제 비격 진철례입니다. 그 내부에 그 죽통과 그 도화선을 감은 이제 목곡이 있는데요. 심지 길이를 이제 달리해서 이제 폭발 시간을 이제 조절하는 일종의 그 시한폭탄처럼 이제 지연신관 역할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반 총통에서 발사되는 그 단순한 그 포항과는 달리 그 내부의 화약이 이제 폭발하면서 그 속에 이제 철편들이 이제 분산되어 그 인명을 살상하는 그 자결식 그 폭탄으로서 전란 당시에 그 널리 그 사용된 무기입니다. 이런 진천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름이 한 20cm 이상 되고 무게도 뭐 한 17kg 이제 이상 됩니다. 이런 무게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던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 대중소 크기의 그 왕구라는 그 특수한 모양의 이제 화기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 총통의 그 주둥이가 그 마치 그 밥그릇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완구류 무기들은 이제 비격 진천례라든지 뭐 돌을 깎은 이제 수마석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공성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로 치면 뭐 일종의 그 박격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런 완구가 없었더라도 그 뭐 행주산성 같이 이제 조선군이 이제 고지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뭐 산 아래로 이제 굴리는 방식으로라도 사용 가능했으리라 이제 추정은 됩니다. 비격진철례와 그 비슷한 그 방식의 무기로 진력포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란 중 그 전투 기록들을 이제 보다 보면 그 진철례와 함께 그 쌍으로 그 같이 많이 언급되는 무기입니다. 원래 그 진철례라고 하는 무기는 그 송나라, 금나라 때 있었던 이제 무기로 그 나무나 그 종이로 만든 이제 단지 안에 그 화약과 그 철진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능철이나 이제 마름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걸 넣고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제 병졸들이 이제 투척하는 것으로서 그 요즘으로 치면 뭐 개인용 수류탄하고 좀 비슷한 무기입니다. 조선에서도 그 진철례 일종인 그 진려 포통이라는 무기가 육전과 그 해전 모두 널리 이제 사용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진려 포통은 이제 크기로는 이제 대중소로 이제 나뉘고 그 안에 그 마름새의 그 유무에 따라서 이제 진려포와 이제 산화포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 내용물로는 그 일종의 그 신관에 해당하는 이제 지하통과 그 폭발물이 이제 소발화통을 넣고 안에다가 이제 화약과 이제 파편이 되는 이제 마름새 외에 그 독한 연기를 내뿜는 이제 숯을 같이 집어넣어 폭발시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수류탄하고 뭐 체류탄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발화통이라는 이제 무기는 이제 그 자체로도 이제 폭발성 화약 무기로 이제 사용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제 진료 포통에도 이제 발화통이 사용된다는 점만 뭐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용되었다는 무기는 이제 지신포인데요. 지신포는 그 신포라는 무기의 한 종류로 그 사용되는 재질에 따라서 이제 철신포와 이제 지신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호 통신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화약 무기로서 진중이라든지 뭐 성 또는 이제 고지위의 그 봉수대에서
그 화약이 내뿜는 이제 불과 연기, 소리 등으로 이제 신호를 보낼 때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포의直径은 한 10cm, 뭐 길이는 한 1cm 정도로 그 철심포의 그 내부를 보면 이제 총구에서 속으로 이제 들어갈수록 이제 좁아지다가 다시 이제 넓어지는 형태로 그 마치 그 로켓 엔진의 그 노즐처럼 이제 되어 있어서 그 배출가스의 이제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해서 이제 소리를 크게 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종실록 기록에 보면 그 소리가 뭐 8km까지 뭐 들린다고 하고 있는데 뭐 당시 전투에서 뭐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뭐 심리용이나 또는 뭐 비상시에 뭐 급한 대로 뭐 공격용으로도 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그 무기인 그 대중발화라는 말은 그 대중소 크기의 그 발화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화통은 그 종이를 말아서 만든 그 원통 속에 그 화약을 넣어서 이제 사용한 이제 폭탄의 일종으로 뭐 지금의 수류탄과 뭐 비슷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용 방식은 이제 종이를 말아서 그 원통형 통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 이제 화약을 채워 넣은 뒤에 통의 그 양쪽 끝을 이제 종이로 막고 그 위를 이제 끈으로 이제 묶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 직전에 그 통에다가 이제 약선 구멍을 이제 뚫고 약선을 끼운 뒤에 불을 붙여서 적군에게 이제 던져서 이제 폭발시키는 종이형 폭탄입니다. 우리에게 그 워낙 그 신기전이 이제 각인돼 있다 보니까 그 발화통을 그 마치 그 신기전에 사용된 그 추진체로 착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뭐 겉모양이 좀 비슷한 것도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전의 그 추진체로 사용되는 그 약통은 그 내부 구조와 이제 사용 방법에 있어서 일반 그 발화통과는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두 무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중대형 그 신기전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그 추진체인 그 약통 앞에 그 별도의 그 소화 발화통을 이제 장착해서 폭발 무기로 이제 사용했음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조실록 그 행주산성 전투 기록에서 구체적인 어떤 명칭으로 나오는 이제 무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들 무기들을 이제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개인 휴대가 용이한 이제 소형이 많다는 점과 중량이 이제 가벼워서 이제 야전에서 운반이 이제 용이하고 인명살상 효과가 좋은 이제 폭발형 무기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중대형 그 화기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주 대첩 당시 그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이제 신기전 화차, 뭐 천자총통 같은 중대형 화기는 기록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좀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뭐 대형 화기들이 먼저 언급되거나 뭐 기록으로라도 이제 남아 있을 만한데 그 변이 중에 그 화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무기들은 이제 사용 기록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런 무기들은 이제 당시 실전, 특히 야전이나 이제 산성 방어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이어진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신기전, 천자총통, 변이중의 하차들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